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대부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상황이자 가장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 중 하나가 반복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것을 개선하지 않아서 더 이상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문제일 겁니다. 특히 너는 여러 번 나한테 변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너를 신뢰 못해. 자, 이런 입장을 상대방이 표현하고 있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다시 한 번만 나를 믿어줘. 내가 진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았어. 자, 이 정도 말일 거라고 봐요. 상대방이 나한테 감정이 남아있다면 마지막 한 번 더 속는 셈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이별을 심각하게 얘기할 만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 말에 더 냉정하고 단호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저랑 대화를 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오늘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이 플로우 예시들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에는 여러 가지 연애 중의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그 이유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당장 나는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게 한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연락을 소홀했다는 것이 원인이어서 상대방이 연락을 잘해줘 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해왔지만 잘 들어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상대방의 감정에서 연락을 잘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상대방한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나. 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다수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앞으로는 정말 너한테 연락을 잘할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제껏 반복해왔던 변명을 재차 얘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은 자신이 배려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은 연락을 잘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 상대방의 감정 응어리가 해소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누구나 타인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연인관계에서 약속이란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감정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므로 추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방 자체에 대한 분노심과 적대감이 생기기 십상이죠.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은 이런 분노감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기에 얘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심지어 내가 상처 입을 것을 알면서도 말이야.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조금 바꿔서요, 우리가 비록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현재 상황에서 연락 자체가 현재 상대방의 감정의 주요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원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해요. 자, 예시 문장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번에 관한 예시 문장이에요. 나라고 너랑 뻔히 싸우게 될 거 알고 감정 상할 거 아는데 그러고 싶었겠니? 내가 일부러 너 힘들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약속을 안 지켰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나도 지키고 싶었고 노력하려고 했지.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꾹 참아야 하는 거잖아. 그게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았어. 내 능력의 한계였던 거지 내가 너를 무시한다거나 존중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상대방은 대체 왜 그게 지키는 것이 힘들어? 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할 거란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함께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2번에 관련된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마다 자기가 편한 부분이 있고 편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 나한테는 연락이란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나는 일을 할 때 핸드폰을 볼 때마다 집중이 다 깨지고 일하는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 너 입장에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 입장에서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누구한텐 젓가락질이 쉬운 일이지만 누구한텐 정말 교정되는 것까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문제가 나한테 이런 문제였어. 그렇다고 나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야. 나도 노력하겠지만 시간이 네 기준보다 더 많이 필요해. 자,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앞으로 내가 이걸 지금까지는 내 한계적인 문제로 빠르게 변하지 못했지만 나는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상대방이 나올 반박이 딱 이 반박이에요. 그럼 이제껏 왜 변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 자, 애당초 지키지 못할 약속은 왜 한 거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대처 방법은 이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면적 반박을 하지 않고요, 순응을 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되풀이하기보다는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잣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맞아,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됐던 거지. 근데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 순간에 네가 요구하는 게 나한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키려고 내 의지를 다 잡아보고 노력해 보려고 한 거야. 지금 내 환경이나 성격에서 쉽지 않은 걸 알면서 내가 왜 그랬겠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는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한테 원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한 무리한 약속이었어 라는 프레임을 더 씌워서 상대방의 반감을 줄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제껏 내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본인을 사랑했기에 내가 상대방한테 어떠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무리하다가 생긴 사고라는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가진 반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냉정하게 이 상황을 서로의 말로만 규정하는 계약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랑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두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가해자,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수준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상대방한테 이 성숙함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연애에서는 성숙하지 못할수록 상대방의 편안함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대체로 어린 연령대의 연애의 갈등이 서로 연애에서 더 큰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쌓이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성숙할수록 나의 쾌락이나 즐거움보다는 상대방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려는 경향들이 강해지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때를 쓰지만, 반대로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도 그저 너만 잘 지내면 되지,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자식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에게 성숙함이라는 이미지 박스를 씌움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적인 이런 행동들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어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는 내가 단순히 연락을 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힘들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연락을 잘하지 않았더라도 네가 나한테 충분히 존중받았다는 느낌이랑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만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내 일을 하는 환경이 바쁜 거나 힘든 걸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나는 연락을 네가 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들어준 그 자체가 미안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랑을 네가 느낄 만큼 충분히 전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실 더 미안해.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더 이상 나를 믿지 않는다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전혀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너무 무거운 문제로 반복적인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면 이런 말들로 단번에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 상대방 또한 나에 대한 감정이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보다 최선의 메시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